자, 오늘의 13번째 강의입니다. 자, 청산, 그러니까 돈보다 트레이딩은 돈보다 질이다. 청산 문제. 자, 손실을 받아들이는 건 아주 괴로운 일이다. 하지만 수익을 얻는 건 더 어렵다. 트레이딩에 진입한 순간 손실 제한 주문을 설정하는 규칙을 지킨다면 소액의 손실은 어쩔 수 없이 받아들일 수 있게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트레이딩 시작할 때요, 미리 손실 제한 주문을 갖다가 설정을 하고 들어가는 게 좋겠죠. 이런 규칙이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거래 규칙이라는 겁니다. 이게. 그러면 이제 소액을, 손실은 어쩔 수 없이 받아들이게 되지만, 우리가 만약에 손실 제한 주문을 걸지 않았을 때는 우리의 마음의 어떤 기대적인 그 어떤 희망, 또 본전 만회 심리 등등으로 인해서 어떻게 돼요? 손실이 더 커질 수가 있겠죠. 거기다가 물타기 하게 되면 손실은 걷잡을 수 없이 어떤 비참한 결과를 맞이하게 되는 경우도 있다 이 말이죠. 그러나 수익이 발생하면 생각할 필요가 있다. 생각이 필요하다. 시장이 유리하게 움직이면 계속 발을 담그고 있을지, 아니면 뺄지, 아니면 포지션을 더 늘려서 해야 될지 결정을 해야 된다. 아마추어는 수익을 어떻게 처리할까 결정하면서 공경에 빠진다. 그러니까 수익이 나도 문제야. 아마추어는 수익이 나면 다음 틱을 계속 기다리면서 탐욕을 부린다. 자, 이대로 계속 가는 거야. 이번 기회에 떼돈을 벌어야지. 그런데 시장이 불리하게 움직인다. 그러면 또 공포감에 휩싸인다. 자, 이제 수익을 챙겨야겠어. 다 날아가겠어. 이렇듯 감정대로 행동하는 트레이더는 합리적인 결정을 내릴 수가 없다. 저도 이제 그런 경우가 있죠. 제가 이제 수익이 났을 때 조금 더 하다가 도리어 자, 손실은 아니지만 수익이 감소하는 걸로 해서 어쩔 수 없이 청산하는 경우. 그러니까 청산을 제때 했어야 하는데 못 할 때가 있어요. 못 할 때가. 이럴 때가 상당히 괴롭죠. 자, 트레이더가 저지른 가장 끔찍한 실수 중에 하나는 오픈 포지션 상태에서 돈을 세는 것이다. 이런 행위는 트레이더를 공경에 빠뜨리며 합리적으로 트레이딩하는 데 능력을 저해한다. 합리적인 트레이딩하는 능력을 저해하는 거죠. 평가 이익을 세면서 그것으로 뭘 살까 고민하게 된다면 당장 머릿속에서 지워버려라. 만약 그런 생각이 떨칠 수가 없다면 포지션을 정리하라. 아마추어는 너무 일찍 차익을 실현하는 경향이 있고, 이게 이제 조기 청산이죠. 또 괜히 발을 일찍 빼서 손해를 봤다면 또한이 자책을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차트 훈련하는 것이 지지와 저항의 정확한 진입과 정확한 청산을 이루기 위한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아마추어들은요, 왔다 갔다 하는 거야. 예, 거래 원칙이나 그런 규칙들이. 그러면 다음에는 이제 일식 청산하고 난 다음에는 조기 청산으로서 제가 수익을 많이 확보하지 못했다면은 이제 그 어떤 생각을 하냐. 자, 그러면 다음에는 더 버텨야 되겠다고 결심을 하고 지나치게 또 포지션을 오래 유지하는 바람에 돈을 잃는다. 이렇게 적절한 어떤 진입 자리와 청산, 이게 지금이 조화롭게 이루어져야 되겠죠. 반전으로 수익을 놓치는 경우가 생기면 다음번에는 첫 번째 수익이 나자마자 포지션을 정리하는 바람에 또한 시장의 큰 움직임을 또 놓치는 경우도 생기고, 아마추어는 시장의 움직임에 감정대로 반응한다. 저도 이제 아마추어는 아니지만은 지금도요, 이런 현상들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제가 차트 훈련을 계속 반복으로 하고, 그러면서 더욱 내 기량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하죠. 외부의 현실이 아니라 자신의 감정에 반응하는 트레이더는 반드시 실패한다. 감정은 어디에 있죠? 자신의 내부에 있죠. 여기저기서 수익을 얻을 수는 있겠지만 시스템이 아무리 훌륭한 매매 기회를 제공한다 해도 결국에는 좋은 결과를 얻지 못한다. 트레이더는 결과가 좋아야 됩니다. 그러면 결과가 좋으려면 어떻게 돼요? 과정에 충실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탐욕과 두려움은 트레이더의 이성을 흐리게 해 멸망으로 이끈다. 탐욕, 두려움, 이게 참 중요하죠. 트레이딩에 성공하는 유일한 길은 이성을 쓰는 것이다. 자, 돈보다 트레이딩의 질이 우선이다. 성공한 트레이더의 목표는 최상의 트레이딩을 하는 것이다. 트레이딩을 완성시키는 거예요.
최고의 트레이딩을 완성시키는 거. 그 다음에 돈은 그 다음 문제다 그 말이죠. 왜? 돈은 이미 이렇게 했으면 따라와 부산물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런데 그 부산물에 신경을 쓰면은 일의 완성도가 떨어지게 돼 있죠. 이 사실이 놀랍다면 다른 분야에서 성공한 훌륭한 프로들을 생각해 봐라. 훌륭한 교사, 의사, 변호사, 농부 등 돈을 번다. 이들의 공통점이 무엇인가? 일하는 도중에 돈을 세지 않는다는 것이다. 일에 집중한다는 이야기죠. 만약 그렇게 하면 작업의 완성도나 뭐가 떨어진다? 질이 떨어진다 이 말이에요. 질이 떨어지게 됨을 알고 있기 때문이다. 진정한 프로는 돈을 세는 대신 자신의 능력을 갈고 닦아 최상으로 끌어올리는데 모든 열정을 쏟는다. 왜? 트레이딩의 완성을 위해서. 트레이딩 도중에 돈을 센다는 것은 적신호다. 혹시나 이제 그런 마음이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내가 이건 적신호구나 이런 생각을 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트레이딩, 어떤 거래에 집중하는 것이요. 수익을 최대하기 위해서 집중하면 우리가 돈이라는 것은 자연적으로 따라와서 옆에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즉 감정이 개입되어 이성을 압도하기 때문에 실패하려는 것을 경고하는 것이다. 따라서 머릿속에서 돈에 대한 생각을 떨칠 수 없다면 포지션을 정리하고 나오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 다음에 트레이더는 품격을 높이는 데 집중하라. 즉 합리적인 매매 기회를 찾고 자신을 통제할 수 있는 자금 관리 계획을 보유하라. 적절한 진입 시점을 찾고 그 다음에 도박, 투기를 피하는 데 주력하라. 그러니까 도박, 투기, 이렇게 도박으로 트레이딩 한다는, 도박성을 가지고 트레이딩 한다는 것은 즉 말하면 감정적인 그러니 매매를 하는 것이죠. 그게 이제 내동매매죠. 자, 적절한 진입시장을 찾고 이 도박 같은 트레이딩, 투기 트레이딩을 피하는 데 주력하면 돈은 저절로 당신을 따라올 것이다. 돈은 트레이딩을 마치고 느긋하게 세면 돼. 차분하게요. 예. 훌륭한 트레이더는 좋은 매매 기회를 포착하고 완성하는데 매진해야 한다. 프로들은 항상 시장을 연구하고 기회를 찾는 동시에 자금관리 기술을 연마한다. 만약 훌륭한 트레이더에게 현재 이 포지션으로 얼마나 벌었는가 묻는다면 조금 혹은 많이 벌었다든가 조금 손해봤다고만 얘기할 것이다. 구체적으로 이야기 않죠. 손실 제한을 좋게 설정하기 때문에 큰 손해를 보지 않아요. 그래서 손실 제한 주문은 상당히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감정적인 트레이딩을 할 수 있는 것을 원초적으로 차단하는 그런 버팀목 역할을 한다 그 말이에요. 손실 제한 주문이. 어느 분야든 프로는 기술을 연마하고 실천하는 데 주력한다. 포지션을 정리하기 전에는 절대 돈을 세지 않아야 트레이딩의 프로다. 프로는 시장에서 옳게 행동하는 한 돈을 번다는 사실은 알고 있는 사람이다. 이게 중요해요. 내가 올바른 행동, 시장에 대응할 수 있는 올바른 행동을 했을 때는 우리가 언제든지 돈을 번다는 사실을 알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지표 신호. 지표를 활용해 매매 기회를 찾는다면 트레이딩을 정리할 때도 같은 지표를 활용하라. 지금 활용하는 지표가 시장과 잘 맞고 또 이 지표를 활용해 매수 시점이나 공매도 시점을 찾아냈다면 매도나 환매할 시점을 찾을 때도 같은 지표를 활용하라. 그러니까 이제 보면 이 지표 저 지표 막 이렇게 우리가 여러 개를 보고 있잖아요. 그럼 혼선이 와요. 혼선이. 그래서 제가 이제 보조 지표는 다 없애버렸죠. 단지 딱 이평선 차트 하나 거기에 이제 버리저밴드를 딱 입혔죠. 그 이상은 보질 않습니다. 트레이더는 감정적으로 포지션에 집착하기 쉽다. 수입이 발생하면 기분이 붕 뜨는데 손실이 발생해도 역시 짜릿함을 느낀다. 마치 롤러코스터를 타면 처음엔 겁이 나죠. 그러나 이제 짜릿하기도 한 것처럼 말이다. 자, 매매의 신호를 발효시킨 지표가 사라지면 당신은 어떤 기분이든 재빨리 시장에서 나와야 된다. 이것은 뭐냐면요. 우리가 이제 진입 신호가 나오거든요. 진입 자리가 나와. 그러면 이제 시간이 경과되면서 목표점까지 가게 되면 그 다음에 진입에 대한 근거는 사라지고 청산의 근거가 딱 강하게 대두되는 거야. 이때 우리가 이제 재빨리 시장에서 나와야 되겠죠.
청산을 위해 어떤 신호를 선택할 것인지 미리 결정해야 한다. 그래서 핵심 패턴이 시나리오를 만든다. 이건 내가 눅눅하게 말씀드리죠. 신호는 여러 가지이므로 트레이딩에 진입하기 전에 결정하는 것이 좋다 하는 이야기예요. 노련한 트레이더는 수익 목표와 기술적 연구를 결합한다. 이들은 전환점을 예측한 다음 그 지점에서 나타나는 신호, 지표의 신호를 살핀다. 목표치만으로 매매하면 자신감은 엄청나게 상승하겠지만 시장은 몇 가지 단순한 수치만으로 다루기에는 너무 복잡하다. 자, 그 다음에요. 손실 제한 설정과 손실 제한 주문이죠. 신중한 트레이더는 시장에 진입하는 동시에 손실 제한 주문을 설정한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위험을 줄이고 수익을 방해하기 위해서 손실 제한을 조정한다. 손실 제한은 반드시 한 방향, 즉 트레이딩 방향으로 움직여야 한다. 성공한 트레이딩을 바라지 않는 사람은 없다. 따라서 허황된 꿈과 미련을 갖지 않으려면 손실 제한이 현실적인 방어막이 된다는 사실을 항상 기억해라. 그래서 우리가 트레이딩 시작할 때요, 미리 진입하기 전에 손실 제한 주문을 딱 설정을 해놓고 들어간 게 현실적인 방어막이 됩니다. 자, 롱 포지션 매수죠. 취하고 있다면 손실 제한을 그대로 두든지 아니면 올려라. 올리는 게 뭡니까, 이게요? 트레이딩 스탑이라는 거예요. 익절할 수 있도록 트레이딩 스탑을 만들고 손실 제한 주문을 제한을 내리면 안 되죠. 그러나 매도를 취하고 있다면 손실 제한 주문을 그대로 두든지 아니면 내려라. 손실 제한 이게 반대죠. 올리면 안 된다. 그러니까 이건 숏과 그 다음에 롱은 이 반대죠. 포지션의 반대 방향으로 손실 제한을 움직이면서 손실 나는 트레이딩을 유지하려 드는 것은 패자들이나 하는 짓거리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역방향으로 나가게 되면은 손실 제한 춤을 이제 타이트하게 잡던 것을 계속 늘리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계속 손실이 되는 거죠. 어떤 희망을 바라보면서 반전의 희망을 바라보면서 이것은 패자들이나 하는 짓거리다 그 말이에요. 트레이딩이 잘못 들어가면 분석이 잘못되었든지 시장이 변했다는 증거이므로 당장 빠져나와야 된다. 그래서 제가 강의 중에서 오판 즉시 손절하라 이런 이야기를 했죠. 자, 신중한 트레이더는 마치 항해사가 배에 운전하는 항해사가 제동기로 배의 속도를 조절하듯 손실 제한을 활용하는 반면 패자들은 현실에서 환상을 쫓아 시장의 움직임과 반대로 손실 제한을 옮긴다. 지금 방금 드린 이야기입니다. 손실 제한 주문을 반대로 내가 매수 쳤는데 매도로 왔어요. 그러니까 이제 손실 제한 주문이 손실이 되니까 이걸 반전을 기대하고 자꾸 내리는 거야. 내려. 그러니까 손실폭은 커지죠. 예. 손실 제한 설정 방법을 익히는 것은 방어 운전을 배우는 것 같아서 똑같은 기술을 배우지만 각자 자기 방식대로 조절해야 나가야 된다. 이것은 이제 어떤 자기의 그 트레이딩 환경이 있겠죠. 예. 이런 거에 따라서 각자 방식대로 조절하는 것이 있는데 손실 제한 주문에서 보면은 우리가 상대 손절과 절대 손절이 있습니다. 예. 절대 손절이라는 것은 어떤 경우를 막론하고 뭐 40대 50대 딱 정해 놓는 것이고 상대 손절이라는 것은 뭐냐면요. 그 상황에 맞게끔 손절을 이렇게 정하는 방식인데 초기에 들어갈 때 진입할 때는 다 마찬가지야. 똑같이 손절을 걸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좀 실력 있는 분들은 상대 손절을 사용하고 절대 손절은 초보자들이 많이 사용하죠. 상대 손절은 시장의 그 어떤 그 종류에 따라 즉 말하면은 손절하는 것을 여유롭게 그러나 너무 타이트하지는 않고 여유롭게 하면서 그 장을 너무 손실을 타이트하게 잡으면은 그 트레이딩하는데 그 제한적인 요소가 발생하거든요. 그러면 그것 또한 트레이딩을 방해하는 요인이 돼요. 그래서 보통 상대 손절을 하는 거죠. 이런 것도 이제 제가 다른 강의에서 제가 이걸 좀 자세히 다룬 적이 있었죠. 그 다음에 이제 트레이딩이 끝난 후에는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거예요. 이것도 아주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자, 트레이딩이 끝난 후에 자, 포지션을 정리했다고 트레이딩이 끝난 건 아니다. 트레이딩을 분석하고 교훈을 얻어야 되겠죠. 그 게임마다
자, 프로 트레이더로 성장할 수 있는 필수적인 부분, 즉 자신의 매물을 되돌아보고 평가할 기회를 갖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자,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지고 내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지고 또한 시장에게 질문을 던지고 그리고 경험을 통해서 배우라. 수익을 보고 흡족해하거나 후회하면 뒹굴기보다는 이성적으로 분석하는 편이 도움이 된다. 자, 과거에서 배우고 경험에서 이익을 얻어라. 이런 내용입니다. 지금 이게 청산인데요. 제목은 청산인데 이게 이제 제일 중요한 것은 뭐냐, 트레이딩은 돈보다 질이라는 이야기죠. 여기 보시면 나오죠. 트레이딩은 돈보다 질이다. 자, 명심하시고요. 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마치겠습니다.